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올수록 거북해하는 일본 언론들이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유니세프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한번 선출되었기 때문이고, 이는 2006년부터 6회 연속이며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합니다. 집행이사회는 유니세프 주요 사업과 행정에 대한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서 UN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36개국으로 구성되며, 미국 뉴욕에 본부가 있는 유니세프에서 한국을 포함해 모두 14개국이 새로 뽑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유니세프 집행이사국 선출입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WTO 총장 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적인 성격을 갖는다면서 한국이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소식인데, 일본에서는 이에 관련한 뉴스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활약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양새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WTO 총장 선거 후보 이후에 일본 각종 매체에서 한국이 WTO 총장을 하면 안 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옵니다. 이러한 보도에 관해서 일본 대중들 역시 유니세프와 WTO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불쾌해하면서도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활약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 네티즌은 유니세프는 전 세계에 불우한 사람을 돕는 기구라서 신뢰성이 중요하지만 한국은 국제적 약속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나라이므로 유니세프의 집행이사국으로 부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일본은 WTO에 한국 후보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좀 더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대한 낙선 운동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이들 가운데 나이지리아 또는 케냐 출신자 중 한쪽으로 좁혀 지지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8명의 후보자 중에 오콘조 이에라와 모하메드가 둘 다 강요를 지냈고 풍부한 국제 실무 경험이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같은 대륙에 지지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만 먼 아프리카를 골랐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유 본부장에 관해 공평 중립성이 담보될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가 나이지리아 케냐 후보만큼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양국 간의 WTO 수출 규제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한국이 수장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비교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전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폭발하면서 한국 대비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며,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 강국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나오자 오히려 시샘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똑같이 봉쇄를 해제했는데 한국과는 달리 전혀 확진자 컨트롤을 못하는 것이 분하다며 K방역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동시에 내심 지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을 위해서 28만 회 분의 PCR 검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이것은 일본에서 불가능하고 하루에 그만큼 전혀 소화할 수 없는 검사 숫자인데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PCR 진단키트와 검사 능력 등 각종 노하우를 확보한 한국에 적극적인 도움을 구해야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국의 진단키트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중심이 되어 도쿄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정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은 반드시 치르고 싶다며 대규모 입국 허용 조치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중국 등 12개국 지역과 입국 완화를 표명하면서 서서히 올림픽에 시동도 걸겠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에는 약 12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만여 명이 넘는 선수가 일시에 밀집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관객이 모일 경우 780만 명의 관객을 PCR 검사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IOC 바흐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이 무관중 올림픽으로 치러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관중일 바에야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것은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올림픽을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산출한 손익계산서에는 올림픽을 취소할 경우에 수조엔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림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경제 살리기 이슈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억지로 진행되고 있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도 이와 같이 일본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진행되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아베 총리도 이런 흐름을 이어서 도쿄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28만 명 분의 PCR 검사에 대한 의견은 매우 회의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현재에도 하루에 PCR 검사가 2만 건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량 검사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후생성 등이 2만 건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2만 건 검사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도쿄이지만 하루에 검사받는 사람들은 5000명 이하인 것으로 나옵니다. 후각, 미각을 잃고 고열을 앓는 등 몇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한 검사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의료기관의 후기들도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78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하면 이를 전부 국가의 세금으로 무료 검사를 해줘야 하는 것도 당면한 재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치러지려면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PCR 검사 확인증을 지참해야 하지만 다시 한번 이들을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도쿄의 올림픽 경기장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관람 특성상 이들은 자가격리 없이 곧바로 경기장이나 숙소로 직행하기 때문에 만약 잠재적 코로나 양성인 경우 2주 내에 증상이 발현되어 올림픽 경기장을 휘젓게 될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 만약 한국질병관리본부팀이 파견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각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질본팀이 도쿄올림픽을 서포트 해준다면 좀 나을 수도 라는 의견을 제시한 한 일본 네티즌은 지금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은 무리라며 한국과 협력을 말합니다. 실제 이러한 협력 관련 일본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시냐 교수가 한국이 가깝기도 하니까 지금 비록 관계가 안 좋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라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우투 캠페인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일본의 의료계에서는 도쿄올림픽은 불가능하다라며 아베 내각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의 인터뷰에 익명을 요구한 의료 전문가는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는 아베 내각은 지금 고우투 트래블을 강행하려는 모습과 판박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도쿄올림픽을 해외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일본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사실 지금도 도쿄의 확진자는 축소 발표되는 게 확실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데일리 신문은 현재 도쿄가 확진자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신주쿠의 카부키초는 도쿄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스팟으로 일본 당국은 유흥업소를 집중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가장 주목해야 하는 장소로 꼽습니다. 실제 도쿄의 확진자 30% 정도가 신주쿠에서 나왔는데 일별 데이터를 보면 매일 60에서 9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3, 4일에 한 번씩 2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사카대의 나카노 교수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도쿄의 데이터를 보고 너무 이상함을 느꼈다. 전체가 숫자가 늘어나면 신주쿠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래프의 분포인데 전체 숫자가 커질 때 가끔씩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숫자는 말이 안 된다 라면서 도쿄의 확진자 수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실제 일어날 확률이 10억 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확진자 숫자가 이상하다는 것은 해외 언론이 수차례 3월부터 지적해 온 바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라든지 자세하게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갸우뚱하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신문은 고우투 트래블 캠페인을 위해서 불안감 조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장 숫자가 많은 도쿄 확진자를 줄이는 게 확실하다는 결론을 냅니다. 한편으로는 팩스 집계라는 수동 집계 방법을 통해 핑계를 대버리면 그만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립감염의료센터의 바이러스 센터장 니시무라 씨는 현재는 전시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과 같이 불확실성의 연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협당하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쿄올림픽을 강행할 경우에 제대로 된 확진자 검사가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IOC는 일본의 확진자 검사와 정확한 전산 상태를 보려고 할 것인데 일본 당국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올림픽이 사실상 망하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은폐하게 될 것이고 결국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IOC나 기타 국가들이 만족할 만한 코로나 시스템과 PCR 검사 이후에 모든 상황의 전산화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현재의 일본 시스템이 아니고 반드시 한국이나 기타 방역 모범국의 개입이 있어야만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2021년 도쿄올림픽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현재 아베 내각은 골치가 아픈 상황으로 올림픽을 취소하자니 손해가 막심해서 취소 결정을 못 내리고 올림픽을 진행하자니 한국 정도의 수준으로 방역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진퇴양난에 처한 것입니다.
한국과는 다소 대조되는 일본의 국제무대의 모습이 연출되며 도쿄올림픽 관련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는 3명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남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 4위 워렌 버핏. 가치 투자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1965년부터 2014년까지 50년 가까이 연평균 21.6%, 한 번에 일확천금의 기회를 쫓는 대신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수익을 낸 결과 그의 총 수익률은 182만 6,163%. 만약 여러분이 50년 전 워렌 버핏에 50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당신의 50억 원은 91조 원으로 불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혹은 루이비통, 디올, 펜디 등 50여 개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명품 회사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설의 투자자는 바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마저 굴복시킨 이 남자 조지 소로스입니다. 1992년 9월은 검은 9월이라 불리는 유럽 역사상 최악의 통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언론을 이용해 바람몰이를 했고 그가 직접 동원한 현금 규모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다른 헤지펀드들도 조지 소로스의 뒤를 쫓아 영국 파운드화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에 120조 원을 투기했고 결국 영국 영란은행이 받은 공세 압박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 공세로 소로스는 한 달 만에 68%가 넘는 수익을 거두었고 영국은 한 번의 공격으로 국가 파산 위기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설의 투자자가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는 월스트리트에서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공동 설립한 인물로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S&P 500 지수가 47% 상승하는 동안 그는 4200%라는 믿기지 않는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3대 투자자 짐 로저스의 예언이 적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젊은이들아, 지금 당장 일본을 떠나라.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좋으니 떠나라. 일본만큼은 아시아 성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스가 총리는 아베 노선 계승을 주장한다. 유감스럽지만 이대로 흘러가면 일본은 100년 후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인은 없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게 되어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는데요. 놀랍게도 최근 일본은 국가 대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5일 일본 국회 폐회 직후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하는 초강수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비서들도 줄줄이 입건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아베가 지난 4년간 일본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봄맞이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의 지역구 지지자들을 초청해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향응을 제공한 내역을 파헤쳤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이 낸 돈은 5만원 정도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비용 11만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4억 2천만원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기까지 5년 이하의 금고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총리직 연임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전 총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경제에도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법원이 간사이 전력의 오이 원전 3, 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최근 동일본 대지진 후 재가동한 오이 3, 4호기 원전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킨키현과 후쿠이현 등의 주민 13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에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는 유럽이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원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트렌드를 역행해 원전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죠. 2018년 일본의 원전 비중은 6%였는데 2030년에는 22%까지 늘릴 계획이라 밝혔는데 원자력을 이용하면 공급 비용이 매우 저렴해 당장의 일본인들의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사태보다 심각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나라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1억 2천만 명의 일본인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극에 달하자 현재 일본 열도 내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성향 소설가이자 혐한 작가로 유명한 야쿠타 나오키는 자신의 SNS에
일본 전철 내 한글을 표기한 것은 구역질난다. 애초에 전차를 타고 있는 승객 중 한국인 여행객의 몇 %나 되겠는가? 내가 느끼기에는 1%도 안 된다. 영어는 이해한다. 영어와 일본어 표기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 4차 한류 열풍이 불면서 현빈과 손예진 주역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유명해지자 한국 드라마를 왜 보는 거야? 라며 화를 냈던 야쿠타 나오키 작가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드라마의 설정이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빠져 있었다. 한류에 빠져 미안하다 라고 말이죠. 현재 오랜 기간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의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의 달고나 커피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등 정치적, 역사적 문제로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던 일본에서 제4의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세계 경제의 중심은 과거 영국에서 현재 미국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아시아가 대세가 될 것이라면서도 일본은 부채가 심각하게 많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패권국이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한반도가 통합되면 저출생, 저성장 등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이 해소돼 다시 한번 다이나믹 코리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짐 로저스의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왜 그토록 한국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일본이나 대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똑같이 고령화와 가계부채 증가, 저성장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도대체 왜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빠져버린 반면 한국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한국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왜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인지에 대한 여러 분석을 내놓았지만 이번 짐 로저스의 예언은 제3의 국가, 특히나 세계 3대 투자자라 불리는 뛰어난 예측 능력을 가진 월가 출신 투자자의 객관적인 시각이라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번 짐 로저스의 책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짐 로저스가 땅콩을 팔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신이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에 합격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라 불리며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밀까지 함께 공개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께 책 추천을 해드리지 않았던 것은 대부분의 책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책을 소개해드린 것은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의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대체 왜 한국이 한국인들조차 놀랄 만큼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인지, 한국이 신북방 정책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강대국에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등을 너무나도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